옛날 옛적 강원도의 어느 고을, 서리빨이 논둑을 핥고 공기가 얼음처럼 매서운 새벽이었습니다. 그 한가운데 한 사내가 홀로 삽을 들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보겸이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이름 앞에는 언제나 하나가 붙었죠. 바보 보겸. 아이고, 또 나왔네. 겨울에 밭을 고른다니 밭보다 미친 게 먼저지. 저러다 얼어 죽지. 사람들의 조롱은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보겸은 들리지도 않는지 묵묵히 하던 일을 계속할 뿐이었습니다. 삽을 쥐며 짧게 말했죠. 손이 놀면 마음이 시려서요. 그 한마디에 조롱하던 사람들도 짧은 순간이지만 말을 잃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말엔 살아본 사람만 아는 어떤 쓸쓸함이 묻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허나 이내 또 웃음이 터져 나왔죠. 보게 바보도 말은 곱네. 손이 놀면 마음이 시리다나. 허허. 하지만 그 말은 누군가의 마음엔 오래 남았습니다.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던 이가 있었죠. 마을 어귀의 과부 정연이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잃은 지 2해째, 아이도 없고 친정은 멀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그 집은 마치 사람의 기척이 사라진 빈 껍질 같았죠. 정연은 밤마다 등잔불을 켜놓고도 불 앞에서 한참을 앉아 있곤 했습니다. 불빛이 흔들리면 그 속에 남편의 얼굴이 비치는 듯했죠. 그녀의 남편은 한때 한양 장터에 약초를 내다 팔던 선비 출신의 장사꾼이었습니다. 허나 눈보라가 심하던 해에 역병이 돌고 그는 병을 얻은 지 사흘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날 이후 정연은 사람들과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그저 매일같이 밥을 짓고 장독을 닦고 밤이면 홀로 등을 돌리고 누워 조용히 울었습니다. 다시 불을 지펴도 그 불을 함께 볼 사람이 없구나. 그녀의 하루는 그렇게 조용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혼자 담장 밑에 떨어진 고드름을 내려다보다 낯선 소리에 눈을 돌렸습니다. 자신의 담장 어디선가 들려오는 삽질 소리였죠. 눈이 소복이 쌓인 담 밑에서 한 사내가 얼음을 깨고 있었습니다. 보겸이었습니다. 그는 정연의 집담 밑 고드름을 깨며 물이 얼어 담장을 허물지 않게 물기를 터놓고 있었죠. 그는 한마디 인사도 없이 깨진 얼음 조각을 손수 치운 뒤 눈 위를 밟아 발자국조차 남기지 않고 돌아섰습니다. 그날 밤 정연은 이상하게도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등잔불을 끄려다가 다시 심지를 올렸습니다. 불빛이 조금 더 커지자 텅 빈 방 안이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죠. 손이 놀면 마음이 시리다. 참 바보 같은 사람. 하지만 그 말이 자꾸만 가슴에 닿았습니다. 낮에 자신 집에 일을 말없이 조용히 도와주고 떠나간 그 모습도 눈에 밟혔죠. 등불 앞에 앉은 그녀의 얼굴 위로 불빛이 흔들리듯 감정도 흔들렸습니다. 외로움의 자리를 누군가의 온기가 살짝 덮어주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의 짧은 한 장면이 자신의 인생을 바꾸게 될 시작이 될 줄은요. 그렇게 추운 겨울은 조용히 아리듯 흘렀습니다. 그리고 곧 유난히 추웠던 그 겨울은 언제 그랬냐는 듯 바람결이 달라지는 봄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눈이 채 녹기도 전에 마을 어귀는 벌써 분주했죠. 장터가 서는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장터 한켠에 선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유난히 컸습니다. 그 한가운데 낡은 삽과 멍석을 들고 허리를 굽힌 사내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바로 보겸이었습니다. 야, 보겸, 이거 좀 더 빨리 해봐라. 아이고 적당히 하고 넘겨라. 그리 전부 다 맞추려니 느리기도 하다. 그래서 내 품삯이 반밖에 안 되는 거야. 사람들은 그를 부려먹었습니다. 무거운 멍석을 들게 하고 물동이를 몇 번이고 나르게 했습니다. 품삯은 약속의 절반. 그래도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굽은 허리로 인사하며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아직 손이 남았습니다. 그 말에 사람들은 뒤돌아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엔 조금의 미안함조차 없었습니다. 하필이면 그 모습을 과부 정연이 보게 된 것입니다. 장에 장독용 소금을 사러 나왔다가 한참을 그 자리에 멈춰서서 그를 바라보게 되었죠. 그녀의 눈앞에는 남들보다 2배는 일하고 품삯은 절반도 받지 못한 채 허리 굽혀 인사하는 사내의 뒷모습이 있었습니다. 정연은 문득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세상에 정말 저렇게 바보 같은 사람이 있단 말인가. 하지만 그 말 끝엔 이상하게 가슴이 저릿했습니다. 해가 기울고 사람들은 하나둘 짐을 챙겨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장터에 남은 건 쓰러진 짐꾼들과 허공에 남은 먼지뿐이었죠.
그 한가운데 복염은 여전히 멍석을 접고 있었습니다. 손등엔 굳은 살이 터져 피가 배어 있었으나 그는 그저 고개를 숙이며 중얼거렸습니다. 사람 일은 다 그런 거지. 오늘도 밥 한 끼면 충분하다. 그 말은 마치 오래된 습관처럼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그 담담함 속엔 오랜 세월 홀로 견뎌온 사람의 체념이 배어 있었죠. 그때 등 뒤에서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복염이라 했지요? 복염이 놀라 뒤돌아보니 노을빛에 비친 정연의 얼굴이 고요히 서 있었습니다. 내가 낮에 잠시 봤습니다. 그 많은 일을 혼자 다 하셨는데 품삯은 고작 그 절반이라 하더군요. 복염은 쑥스러운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일은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만큼 몸이 덜 생각하니까요. 정연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 조용히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사람이란 일을 많이 했으면 그만큼 대우를 받아야 하는 법이에요. 그래야 손의 노고가 헛되지 않지요. 복염은 그 말을 듣고 잠시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노을빛이 그의 눈가에 스며들며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마님, 제가 그만한 대우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건 그대가 마음을 두는 곳에서 달렸겠지요. 복염은 한참을 망설이다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마님 댁은 어떻습니까? 제가 그 집의 일손이 될 수 있을까요? 정연은 잠시 놀란 듯 눈을 깜빡였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시선을 내리며 말하였죠. 저희 집은 그리 넉넉하지 못해요. 밥 한 그릇. 그게 다일 겁니다. 복염은 미소를 머금은 채 고개를 들고 말했습니다. 밥이 따뜻하면 그걸로 족합니다. 그 말에 정연은 잠시 고민하다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노을빛이 두 사람의 얼굴 위로 길게 드리워지고 그 순간 세상은 잠시 멈춘 듯 고요했습니다. 그날 해질녘 정연의 집을 향해 함께 걷는 두 그림자가 서서히 어둠 속으로 스며들었죠. 그리하여 바보 머슴 복염은 그날부터 정연의 집 문턱을 처음으로 넘게 되었습니다. 복염이 정연의 집에 들어온 지 보름 남짓, 긴 겨울이 물러가고 봄 기운이 천천히 마당 안으로 스며들 무렵이었습니다. 낮엔 햇살이 부드럽게 들었지만 밤이 되면 아직 공기가 차가웠죠. 그럼에도 복염은 새벽마다 일어나 우물가에 얼음을 깨고 마당을 쓸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마님, 또 시키실 일은 없으신가요? 그가 손을 대면 모든 것이 단정해졌습니다. 장독 옆에 물길, 부엌 뒤에 나무단, 심지어 오래된 담벼락 및 풀잎 하나까지 고요히 제자리를 찾았죠. 정연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참 이상한 사내야. 입은 적고 일은 많고 웃음은 막다. 그날 밤 봄비가 그친 뒤에 공기는 유난히 서늘했습니다. 문틈 사이로 들어오는 바람에 등잔불이 몇 번이고 흔들렸죠. 그때 부엌 건너편 머슴방에서 낮고 거친 기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연은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이제 막 들어온 머슴의 방을 두드리는 일. 사람들 눈에는 어울리지 않는 일일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기침이 멎지않자 결국 그녀는 조심스레 문을 두드렸습니다. 복염, 자네 괜찮아요? 안에서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곧 낮게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마님 괜찮습니다. 조금 바람을 많이 쐬었나 봅니다. 하지만 평소와 다른 복염의 목소리와 분위기에 정연은 잠시 서 있더니 결국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방 안은 어둡고 차가웠습니다. 복염은 얇은 솜이불 하나를 덮은 채 기침을 참으며 누워 있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곧 부엌으로 달려갔습니다. 장작불을 다시 피우고 생강과 대추를 넣어 따뜻한 차를 끓였습니다. 잠시 후 그녀는 두 손으로 잔을 들고 와 복염의 곁에 앉았습니다. 이걸 마셔요. 밤 공기가 아직 매섭지요. 복염은 일어나려다 황급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님, 이런 귀한 걸 어찌. 정연은 잔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귀하다니요. 사람을 돕고 살리는 게 제일 귀한 일이지요. 복염은 떨리는 손으로 잔을 받았습니다. 차의 김이 그의 얼굴을 스쳤습니다. 그 향기 속에는 생강의 알싸함과 대추의 달콤함이 섞여 있었죠. 그는 조심스레 잔을 들어 한 모금 삼켰습니다. 얼굴에 희미한 기색이 돌자 정연은 그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 누우세요. 밤 공기가 아직 매섭습니다. 복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일도 마무리 못했는데. 정연은 부드럽게 그 말을 끊었습니다. 일보다 사람 목숨이 더 귀하지요. 자요, 복염.
그녀는 손수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거칠고 낡은 이불이었으나 그녀의 손끝에서 그것은 가장 따뜻한 덮개가 되었죠. 그녀의 손이 그의 이마를 살짝 스쳐 돌아왔습니다. 복염의 숨결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정연은 문득 놀라 그의 이마를 다시 짚어보았습니다. 이런 불덩이잖아요. 그녀의 손끝 아래 복염의 살갗은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그날 밤 복염은 고열에 시달렸습니다. 신음소리가 밤 공기를 갈랐고 등잔불은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정연은 잠시도 눈을 붙이지 못했습니다. 부엌으로 달려가 물을 덮이고 천으로 식혀 그의 이마를 닦아주었습니다. 이마에서 목으로 그리고 손끝으로 그녀의 손길은 조심스럽고 다정했습니다. 열이 심하게 오르자 복염은 정신을 차리지 못할 지경에 이르렀죠. 복염, 정신 좀 차려요. 이 봄날에 일이 열이 오르면 큰일이구나. 예전 남편이 고열에 시달리던 상황이 자연스레 생각이 나면서 정연은 애가 탔습니다. 이를 어쩌면 좋지. 열이 도통 내리지 않구나. 이마에 송골송골 맺힌 땀, 붉게 달아오른 뺨. 그는 깊은 열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정연은 그 곁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대야에 찬물을 받아 천천히 수건을 적셨습니다. 물수건을 꼭 짜내는 소리가 고요한 방 안에 낮게 울렸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그의 이마를 그리고 차가운 손끝으로 그의 목과 어깨를 닦아주었습니다. 찬물에 젖은 수건에서 김이 났습니다. 그리하여도 쉽사리 열은 잡히지 않았죠. 정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죠. 살리고자 하는 마음뿐이요. 그녀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읊조리며 복염에 젖은 옷깃을 조심스레 풀어 젖혔습니다. 그리고는 젖은 수건으로 열이 오른 복염의 탄탄한 가슴께를 조심스레 닦아주었습니다. 살결에 닿은 물기마다 열기가 한 겹씩 거쳐 나가는 듯했죠. 그녀의 부드러운 손길은 누군가를 살리려는 마음이었습니다. 복염의 숨결이 잔잔히 고르며 그의 얼굴에도 다시 평온이 돌았습니다. 그렇게 고열이 조금씩 잡히자 곧 복염이 정신을 차리고 힘없이 눈을 떠서 정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시선에는 낯선 고마움이 어렸습니다. 마님, 손이 따뜻하네요. 꿈인 줄 알았습니다. 정연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꿈이 아니에요. 당신은 지금 살아있습니다. 그녀는 그 말을 하며 마치 스스로에게도 되뇌는 듯했습니다. 살아있다는 건 누군가 곁에 있다는 뜻이지. 그녀의 눈가에는 저도 모르게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건 불쌍해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누군가를 지키고 싶은 마음에서 흘러내린 눈물이었죠. 밤이 깊어가며 복염의 숨결은 점점 고르게 변했습니다. 불덩이 같던 열이 조금씩 가라앉고 이마에 닿은 손끝 아래로 땀이 맺혔습니다. 정연은 조심스레 젖은 천을 걷어내고 이불을 고쳐 덮어주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마치 오랜 싸움 끝에 평화를 찾은 사람처럼 잔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모습을 본 정연은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창문 밖엔 달빛이 희미하게 내렸고 그 불빛이 그녀의 눈물 위로 부드럽게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새벽, 복염은 열기 속에서 깊은 잠을 이루다가 서늘한 기운에 눈을 떴습니다. 방 안은 고요했고 등잔불은 거의 다 타들어 남은 불씨가 깜빡이며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곁에는 정연이 마루바닥에 등을 기대고 잠들어 있었습니다. 손에는 식어버린 물수건이 들려 있었고 그녀의 머리칼이 살짝 어깨를 덮고 있었죠. 복염은 한참 동안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밤새 자신을 간호하느라 지쳐버린 얼굴, 손끝엔 아직도 따뜻한 열기와 그녀의 몸에서 나는 부드러운 차향이 배어나왔습니다. 그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덮고 있던 이불을 들어 그녀의 어깨 위에 살며시 덮어주었습니다. 이불자락이 그녀의 뺨을 스치자 정연의 몸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복염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그녀를 자신이 누워있는 이불 쪽으로 부드럽게 안아 자신의 품으로 끌어안았습니다. 그 품은 욕망이 아니라 세월의 고독과 감사를 담은 품이었습니다. 살아있는 온기 하나를 느끼고 싶었던 두 사람의 조용한 숨결이 맞닿았습니다. 그때 정연의 눈썹이 가볍게 떨렸습니다. 그녀는 깨어 있었죠. 그러나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복염의 팔이 떨리고 있었고 그 떨림이 이상하게도 마음을 놓이게 했습니다. 그녀는 미세하게 숨을 고르며 그 품 안으로 조용히 몸을 기댔습니다.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바깥에선 봄 안개가 들창문 사이로 스며들었고 방 안의 등잔불은 아주 작게 타올랐습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겹쳐져 바닥에 하나의 형태로 드리워졌습니다. 그 순간 복염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참 오래 그리워했던 따뜻한 잠이구나. 정연은 그 말에 눈을 천천히 떴습니다. 그녀는 그렇게 그의 품에 안긴 채 속으로 대답했습니다. 나도 그래요, 복염.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등잔불이 꺼졌습니다. 방 안엔 고요만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창문 너머로 새벽 햇살이 첫 줄기처럼 스며들었죠. 그렇게 한동안 복염과 정연은 서로의 온기를 나누었죠. 정연의 정성 어린 보살핌 덕에 복염의 건강은 나아졌습니다. 그 뒤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이 예전보다 더 따뜻해진 것은 둘만이 아는 비밀이 되었죠. 며칠 뒤 복염이 일하던 옛집의 주인 상인 박진식은 주막에서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그놈이 그 과부 집에 붙어 있다더군. 붙어 있다니? 허허, 그 바보 모습을 내가 걷어 밥 먹였는데 이제는 과부 품으로 갔다 이 말이지. 그 바보놈이 밥 대신 몸으로 삭슬 받는다더라. 사람들의 눈이 번쩍였습니다. 박진식은 비틀거리며 웃었습니다. 내가 사람을 보냈지. 돌아오면 품삯을 2배로 주겠다 했더니 그 과부가 놈을 꽁꽁 숨겼다더군. 그 한마디가 기름이 되어 소문이라는 불길 위에 떨어졌습니다. 바보 복염이 과부 집에서 산다더라. 밥 대신 몸으로 삭슬 받는다지. 그 과부 겉은 곱다더니 속은 참 무섭다더라. 장터 끝에서 시작된 그 말은 우물가로 골목으로 절집 마루까지 퍼져나갔습니다. 누군가의 악의와 질투가 한 여인과 한 사내의 진심을 더럽히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정연은 마당의 장독대 앞에 서 있었습니다. 햇살이 저물며 장독 뚜껑 위로 붉은 빛이 스며들었습니다. 부엌에서 여종이 다가와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마님, 장터에서 헛소문이 돈다옵니다. 정연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장독 뚜껑 위에 앉은 손끝이 서서히 떨렸습니다. 복염의 옛 주인이 퍼뜨린 말이지요.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거두었을 뿐인데 세상은 그 뜻을 더럽히려 드는구나. 그날 밤 복염은 마당을 쓸다 정연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장독대 앞에서 서 있었습니다. 마님, 두 사람의 눈빛이 마주쳤습니다. 말은 짧았지만 마음은 길었습니다. 마님 그 소문 알고 계셨습니까? 알고 있지요. 세상 사람들이 어찌 그리 잔인합니까? 정연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복염, 그날 새벽을 기억하시오? 마님께서 저를 구해주신 그날을 말씀하시는 게지요? 그 품이 부끄럽지 않았다면 이 세상 어느 말도 우릴 더럽히지 못하오.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으나 그 안엔 강한 확신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복염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 마님.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단 한순간도. 사람들의 혀는 매서웠으나 그 불씨는 도리어 더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정연은 창문을 닫으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세상의 말은 바람이지만 그대의 품과 나의 마음은 진심이었소. 그 말과 함께 밤하늘엔 달빛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그 빛 아래 두 사람의 이름은 소문이 아닌 진심으로 남았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가벼운 혀가 만들어내는 말은 날이 갈수록 덧붙여지고 덧붙여져서 더 큰 소문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은 하루 이틀로 끝나지 않았죠. 오히려 날이 갈수록 더 커져만 갔습니다. 장터에선 그들의 이름이 술안주가 되었고 아이들 입에서도 비웃음이 흘러나왔습니다. 과부가 머슴을 부려 산다더라. 밤마다 불빛이 꺼지질 않는다더라. 지치지 않고 일하던 머슴이 이제는 마님 치마 안에서 지치지 않나 보지. 결국 그 말은 고을 원님의 귀까지 들어갔습니다. 관아의 하급 관리가 마을에 나와 조사를 한다는 소식이 돌았습니다. 정연은 마루에 앉아 한참을 아무 말 없이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두려움보다 체념이 먼저 깃들어 있었죠. 이튿날 아침 관아의 이방과 군졸 둘이 그들의 집 문 앞에 섰습니다. 고을 원님의 명이요. 정연이라 하는 여인과 복염이라 하는 사내는 부적절한 짓을 저질렀다는 풍문이 있어 조사차 불러오라 하셨다. 정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복염을 바라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가야겠지요. 그녀의 발걸음은 무겁지 않았습니다. 복염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고을 원님은 조용히 그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이미 누군가 써낸 고발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글씨는 거칠었으나 내용은 세밀했습니다. 과부 정연이 머슴 복염을 집에 들여 밤마다 불을 밝혔으며 이를 본 자가 많다. 원님은 눈썹을 찡그렸습니다. 이게 사실이냐? 정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고개를 숙이고 말했습니다. 밤에 불을 밝힌 채 머슴방에 든 것은 사실이옵니다. 허나 그날 밤 저는 아픈 머슴을 살렸을 뿐입니다. 허면 그와 함께 지낸 것이 사실이냐? 예, 함께 있었지요. 하지만 죄는 없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살린 것뿐이니까요. 그때 원님이 손을 탁 내리치며 꾸짖었습니다. 입은 그리 달지만 세상은 그렇게 단순치 않다. 그 순간 복염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원님, 그날의 진실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으나 확고했습니다. 저는 여지껏 바보라 불려왔습니다. 우직하고 성실하게 일하여도 그 대가를 온전히 받지 못하고 무시당하고 사람 대접을 받지 못했지요. 하지만 정연마님은 바보라 여겨지는 저에게 밥을 주셨고 사람의 도리를 알려주셨습니다. 저는 그 은혜를 갚으려 목숨을 바쳤습니다. 그러던 어느 밤 열에 시달리던 제 곁에서 마님께서 밤새 물을 덮이고 찬 손으로 제 이마를 닦아주셨습니다. 머슴에게, 특히 바보라고 무시당하던 머슴을 이리 대해주시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하여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살아서 있습니다. 만약 그것이 죄라면 그 죄는 살아있다는 죄여 살리고 싶었다는 죄일 것입니다. 관아 안이 잠시 정적에 잠겼습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 한설이가 조심스레 나섰습니다. 원님 고발장을 올린 자가 박진식이라는 상인이라 하옵니다. 며칠 전에도 머슴이 도망갔다고 하소연하더이다. 원님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그래, 그놈이 그리도 말이 많다더니. 원님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붓을 들어 고발장을 찢었습니다. 사람의 말은 바람이요 진심은 무게가 있다. 복염의 말이 더 무겁다. 그는 두 사람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돌아가거라. 세상은 언제나 헛된 입으로 움직이지만 진심은 언젠가 그 입을 닫게 만들지니라. 그날 오후 두 사람은 나란히 길을 걸었습니다. 봄바람이 들판을 스치며 버들잎이 흔들렸습니다. 정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복염, 이젠 세상도 알았겠지요. 진심이 거짓보다 오래 간다는 걸. 복염은 미소 지었습니다. 정연도 그를 바라보며 말없이 미소 지었죠. 그의 눈엔 한 사람의 머슴이 아니라 평생을 함께할 벗의 빛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정연의 집 굴뚝에서 다시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그 연기를 흉보지 않았습니다. 그 집을 두고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신분을 떠나서 생명 살리는 것이 사람의 정이지. 바보라더니 결국 진짜 어른이었구먼. 세월이 흘러 그 집은 등불집이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밤마다 불빛이 꺼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불빛은 사랑이 아니라 사람의 온기를 지키는 등불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그 마을의 이름도 사람의 얼굴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허나 한 가지는 그대로 남았죠. 저녁이면 언제나 길끝의 작은 집에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그곳엔 아직도 늦은 밤 마당을 쓸고 새벽이면 장독을 닦는 한 사내와 여인의 그림자가 함께하곤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불빛을 보고 아직도 그들이 함께 산다고 수군거렸습니다. 그 과부와 머슴 말이요. 그들은 부부도 아니고 남남도 아니라더군. 그래서 그 집의 불빛이 더 따뜻한 게지. 어떤 이들은 그 불빛을 신기하게 여겨 밤마다 그 집 앞을 지나며 손을 모았습니다. 병든 아이의 이마를 쓰다듬거나 길 잃은 사람을 찾아주는 등불이 되었다는 말도 있었죠. 따뜻한 마음을 가진 복염과 정연은 담장을 넘어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말없이 도우며 더불어 살아갔습니다. 이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들려준 이는 그 마을의 노인이었습니다. 그는 이런 말을 덧붙였죠. 세상은 늘 바보를 조롱하고 과부를 수군거린다. 허나 그 둘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곱고 바른 마음을 가진 이들이네. 그 여인은 외로움 속에서도 따뜻함을 잃지 않았고 그 사내는 멸시 속에서도 진심을 잃지 않았지. 그 둘이 만나 세상이 잠시나마 덜 매정해졌다면 그것이 곧 복이 아니겠는가? 누군가는 그것을 사랑이라 부르고 누군가는 연민이라 부르지만 사실 그것은 그저 사람의 온기가 남긴 작은 불씨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도 이렇게 말하죠. 세상의 진짜 바보는 마음을 모르고 욕심만 하는 이들이더라. 사람은 살면서 적어도 한 사람에게만은 따뜻한 등불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비록 세상이 헛된 입으로 흙을 덮는다 해도 진심은 언젠가 그 흙 속에서 빛을 내는 법이죠. 오늘의 야담은 여기까지입니다. 밤이 깊어지면 당신 곁에도 누군가의 등불 하나가 켜지길 바랍니다. 다음에도 따뜻하고 좋은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죠. 감사합니다.